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 7개월을 넘어서서요. 이제 2년 차에 곧 접어들 겁니다. 그런데 현장 경제는 여전히 악소리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최근 6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면 2%가 안 됩니다. 1.96%예요. 워낙 경제 자체가 심각한 정도라는 뜻입니다. 실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1.96%라는 성장률 심각하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결국은 계속 이어지면서요. 이게 확실한 개혁을 통해서 털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은 그냥 넘겼습니다. 2023년 또 그냥 넘겼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저는 핵심적으로 일어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라는 게 이게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요. 저는 와장창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심각한 양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경제 악소리 난다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달았느냐 하면요. 2023년 성장률이 1.3%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LG경제연구원은요. 내년의 성장률을 1.8% 잡고 있습니다. 2% 미만이. 그러니까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 경제는 악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보면요. 이 악소리가 점점 분노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악소리가 분노로 변하는 것은요. 경제가 심리적으로도 엄청 위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요. 경제는 회복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 왜 현장 사람들이 악소리에서 이제 분노로 바뀌느냐. 제가 생각해서는요. 이거예요. 주 52시간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말입니다.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면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였잖아요. 이거 온통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요소에 이 주 52시간제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주 68시간 일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주 16시간을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52시간을 만들었어요. 이게 경제에 충격이 안 준다는 것은 이게 거짓말입니다. 어린아이 내지는 삼척 동자도 이건 다 합니다. 일주일에 16시간씩을 덜 일합니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이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경제 꼬꾸라집니다. 주 68시간이 어느 순간 52시간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력이 여론조사로 한다는 것도 문제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는요. 이게 확실하게 실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반 고용주는 징역살이 시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러니 말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하나같이 말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쇠고랑 차는데
바로 이게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고용노동부는요. 지금 2년 동안 쉽게 말하면요. 손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이 개혁의 고리가 이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예, 개혁이 전혀 없었어요. 말만 개혁이에요. 말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먼저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변죽만 울린 거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좌파 포퓰리즘에 이은 우파 포퓰리즘이 나라 경제를 망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경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큰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뿐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도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41.6%가 올랐거든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중위임금 대비. 중위임금이라는 게 임금을 쭉 나열했을 때 중간되는 금액을 중위임금이라고 하는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해 봤더니 대한민국 62.2%예요. 프랑스는 61.9%고요. 일본은 46.2%, 미국은 28%입니다. 예, G7의 평균도 49.8%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죠? 저는 이런 게 안 보이나 봐요. 솔직히 윤석열 정부가 청맹관이가 아닌 이상 저는 이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예, 주휴수당도 그대로 유지하지요. 최저임금도 내년에도 많이 올라가지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철폐인데 철폐.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못 부셔버리고 2년 동안 계속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지금 우리 경제는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다른 규제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규제도 굉장히 많지만 핵심이라고 하는 주 52시간제하고요. 최저임금에 대한 개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말입니다. 6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1.96%인 것은 당연하죠. 문제는 이렇게 개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잖아요. 여기서 전망하는 한국 잠재 성장률은요. 올해 1.9%고요. 내년이 1.7%입니다. 최악이죠. 내년이 1.7%예요. 대한민국의 내년 성장률을 2.4%라고 정부는 세워놨는데 OECD는 1.7%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저는 최악의 상황이 저는 터졌다고 봅니다. 이거 말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아주 최악의 선택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선상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잠재 성장률보다가 낮습니다. 미국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전 세계 1등 규모예요. 그 1등 규모의 미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1.9%입니다. 대한민국 1.7%. 낮아요.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말입니다. 노동의 요소, 자본의 요소, 총 요소 생산성이거든요. 뭐 노동, 저출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자본은 그렇다고 쳐요. 자본은 계속 해외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자본은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총 요소 생산성,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 52시간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생산성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노동 생산성 말입니다. 이거 안 받쳐주거든요. 지금 노동 생산성이 최악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경제가 무너질 날도 저는 그렇게 크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필리핀처럼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리스처럼, 그리스는 지금 변하고 있기는 해요. 완전 선진국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저는 그런 경제 당연히 대한민국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탈리아나 혹은 아르헨티나나 혹은 베네수엘라까지도, 최악의 베네수엘라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장률이라는 게 올해가 1.4%로 또 한 번에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을 하죠. 이런 역대급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 된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개혁 없이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깊숙이 침몰해서 오랫동안 저성장을 갈 거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전망이 아직도 저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성장의 파고는 커질 거고요. 그 저성장의 충격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실 가진 자는요, 저성장이 돼도 돈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성장이 되면요, 어려워요. 일자리가 당장 없거든요.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에도 말입니다,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 구하려고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 2,000명 중에 적어도 600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구조개혁이 없이 올해 한 해를 다시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도 저는 물 건너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여야 어떻게 하든 협치를 하는 방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해서 말입니다, 바닥경제에도 따뜻한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야 되고요. 우리 사회가 잘나야 되고요. 우리 국가가 잘나야 된다는 것, 아마 정한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뭐 공영 야당 때문에 안 된다, 뭐 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협치라는 방향을 가지고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거든요. 저는 개혁에 대한 게 솔직히 하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개혁이 제대로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을 더 밝은 미래로 만들 것인지 아마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작지만 끝은 창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저는 추락을 면치 못할 거다, 그렇게 암울한 전망을 해 봅니다.